나 때문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 핑계를 댔다고 방금 승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저자의 거짓을 폭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직접 얘기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걔가 그래서 이 휴대폰 지네 분자들이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인스타랑 페이북이랑 카카오톡 사진을 내리겠다고 저보고 먼저 내려달라 하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걸 내리고 있는데 무슨 미성년자 애들한테도 연락을 하고 몇십 명 여자애들한테 별의별 연락을 다 했더라고요. 들어가기 그 경찰서 들어가기 진짜 1시간 직전까지 새 여자친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전 여자친구 때문에 그게 저잖아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어떤 보복 같은 거를 당할까봐 좀 이렇게 약간 좀 두려워. 그것도 그렇죠. 왜냐면 끝까지 제 탓을 하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당시에 이게 전 여자친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딱 그 사람을 콕 지목을 하니까 이 전 여자친구가 나 때문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매일매일 면회까지 갔다고 해요. 아, 저자를 면회를 갔는데 저자의 이제 가족들이 뭐 아까 나왔지만 SNS에 올라간 사진 같은 걸 좀 내려달라고 하면서 뭐 비밀번호랑 휴대폰을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친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범행 직전에도 뭐 다른 여자친구랑 곱창을 먹고 있었고 또 미성년자들에게 연락한 것도 또 있었고 그랬다는 거죠. 자, 지금 방금 백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그 범행 당일 저 폭행이 있었던 범행 당일에도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무슨 곱창을 먹고 뭐 헤어지고 그랬다는데 세상에 내가 전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열받아가지고 저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양 변호사님, 심지어 이게 초범이 아니었다면서요. 초범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요. 이전 범죄 혐의가 강간상해였습니다. 아유. 강간상해였고 그리고 출소한 지 3년이 더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누범이라는 게 이제 다 복역을 하고 나와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이었고 나와서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음란물을 올리는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사이트를 이제 지인들과 하면서 공동 운영을 하면서 전체로는 4천만 원 가량 수익을 얻었고 본인 몫으로 1,000만 원이 넘게 이렇게 챙겼던 그런 사람이어서 이게 정말로 저게 그냥 단순하게 이건 뭐 업자잖아요, 업자. 그렇죠. 폭행에서 그칠 일이 아니었던 아주 더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재판부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 사건? 네, 일단 심각하게 보기는 했습니다만 피해자가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음란물 범행 역시 수익이 상당하다, 엄중한 선고가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징역은 2년 6개월을 주고 추징금은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제가 또 진짜 이제 무슨 이런 사건을 전해드릴 때마다 자꾸 재판부를 본의 아니게 제 뜻과는 다르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2년 6개월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전 검찰 구형도 지금 5년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 부분 때문에 검찰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요. 이게 양형이 도저히 부당하다. 이래서 5년 6개월로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선고 형량이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체포치상이 아니라 그냥 상해로 봐달라고 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도 양형부당을 가지고 항소를 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분을 지하로 데리고 가는 것은 신체 자유 박탈이 아니라 그냥 그 여자분에게 어떤 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힌 것에 상해 입힌 것에 지나는 것이지 그 이상은 그 사람의 신체 자유를 박탈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이렇게 법리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받는 여러 가지 영상물로 봐서는 분명히 신체의 자유가 분명히 일정 시간 박탈된 건 맞기 때문에 저는 체포치상도 맞지만 이 뒤에 있는 또 다른 범죄 여부가 한 번 정도 양 변호사님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살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아쉬움이 마음속에는 남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 저 피해 여성분은 좀 어떤 좀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앞으로?
네, 일단 뭐 지금 우울감, 불안감도 있고 재경험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경험 증상은 지금은 그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장소인 것처럼 누가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오감이 생생하게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서 전문적 치료 계속 받아야 되고요. 저는 이 사람 훨씬 더 높게 처벌받아야 된다는 앵커의 생각에 완전 동의하는 게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냥 막 사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정말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윤리의식도 없고 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것도 없고 아무 제어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2년 반 후에 다시 길거리에 내던진다. 그냥 내보낸다? 과연 지금 피해자 같은 사람이 몇 명이 더 생겨야 우리 사회가 경종을 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